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지금 바로 누르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고급 어휘 시리즈 두 번째, 적성과 진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장 생활과 관련된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보고서를 엄청 많이 써야 하는데요. 어떤 보고서들을 쓰는지,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보고서와 관련 있는 어휘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료조사 해야 돼요. 네, 자료조사 엄청 많이 하죠. 자료조사 하세요 해서 네 하고 자료조사 다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내가 자료조사 한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자료조사를 했다. 어디를 자료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조사를 할 때 그 자료를 막 많이 모은 다음에 그래서 이랬어요가 아니고 그 자료를 또 분석해야 되죠. 자료 조사를 하고 나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왜 조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예상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보고서를 쓸 때 자료 조사는 기본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잘하면 아이고 일 잘한다 이런 말 듣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건이 잘 안 팔린다 또는 손님이 별로 없다 또는 광고 효과가 잘 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원인을 찾다, 원인을 파악하다 요 두 개는 다 비슷한 의미의 동사로 쓸 수 있는데 찾다보다 파악하다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것보다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결과, 과정에 의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했다가 써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우리 회사의 제품이 갑자기 매출이 떨어진 것,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자료 조사를 찾고 자료 분석하고 결과 예상하고 하면 이제 보고서를 써야겠죠? 보고서를 작성하다. 쓰다 괜찮지만 조금 더 직장 생활과 어울리는 단어로 보고서를 작성하다라는 말 써볼게요. 그리고 보고서 쓰다입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고서를 작성하다. 다 작성하고 나면 출력, 프린트 해야 되죠. 그리고 한 세트만 출력하면 안 되니까 복사해야죠. 그죠? 복사하다, 카피, 출력하다, 복사하다. 그리고 결제 올리잖아요. 그쵸? 결제. 저 보고서 썼습니다 하고 결제 서류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상사에게 갑니다. 네, 직장 상사에게 가서 보고서 썼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 고치세요. 이 부분 다시 하세요. 그럼 뭐예요? 수정하다죠. 수정하다. 고치는 것, 수정하다. 보고서를 고치는 거는 수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보고서 그대로 결제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중에 발표할 일이 있으면 그 보고서로 발표도 해야 되죠. 그죠? 예, 여러 사람들 앞에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조사, 자료 분석, 결과 예상. 자료를 조사하다, 자료를 분석하다, 결과를 예상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다 명사. 아까 자료를 조사하다 하면은 조사하다, 분석하다, 예상하다는 모두 동사입니다.
원인을 찾다, 원인을 파악하다. 파악하다가 조금 더 고급, 훨씬 고급 단어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고서를 쓰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작성하다 더 좋습니다. 출력하다, 프린트, 인쇄하는 것, 복사하다, 수정하다, 고치다, 발표하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직장 생활 보고서 관련된 어휘 잘 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회의예요, 회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회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자, 그 회의할 때 그냥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다 듣고 그냥 오면 안 되죠. 회의에 참석하다, 회의에 참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회의록도 써야 되고 회의 자료도 만들어야 돼요. 회의 자료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이유로 회의를 합니까? 문제를 확인해야죠. 문제를 확인하다. 왜 지금 회의하느냐? 무슨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냐? 그리고 회의 때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는 거, 회의 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거, 그게 안건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회의합니까? 할 때 그 무엇에 대해서 회의의 주제, 그게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할 때는 문제를 확인하고 안건을 확인하고 참석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구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때 말도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의논하다, 논의하다, 대안을 제시하다. 의논하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논의하다, 의논하다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요거 두 개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건 뭐예요? 대안. 대안은 대책이에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이게 좋은데 이게 아니니까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요런 거죠. 대안을 제시하다. 괜찮아요? 그리고 검토하다, 살피다 똑같고요. 결정하다, 그리고 처리하다. 검토하다 하고 살피다는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뭐 문제가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약에 냈어요. 그러면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뭐가 잘된 게 있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이렇게 보는 것도 검토하다입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검토합니다. 의견을 살핍니다. 요거 두 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1번, 2번, 3번 중에서 오케이, 2번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문제를 결정한 순서대로 처리하면 돼요. 처리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처리하다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단어 쭉 한번 읽을게요. 회의에 참석하다, 문제를 확인하다, 안건을 확인하다, 의논하다, 논의하다, 대안을 제시하다, 검토하다, 살피다, 결정하다, 처리하다.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행사도 합니다. 행사. 회식. 회식이 뭐예요? 회사 사람들하고 다 같이 밥 먹는 거. 그리고 전시회를 하기도 하죠. 회사에 새로운 신제품,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 또 신제품을 설명하는 자리, 설명회를 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여러 가지 행사 또는 회사의 여러 가지 제품, 회사의 정책, 여러 가지 전시를 하는 거는 이렇게 물건을 여러 개 놔두고 보여주는 거. 설명회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거. 보고회는 보통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게 보고회죠. 요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일단 언제 할 거예요 정해야 되고 어디서 할 거예요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 할 거예요가 일정을 정하다. 어디에서 할 거예요가 장소를 정하다. 그래서 이 정하는 거를 잡다. 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다, 장소를 잡다.
이것도 여러분 듣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전시회 일정은 잡았어요? 전시회 뭐 설명회 장소를 예약했나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요런 단어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설명회를 하거나 보고회를 할 때 그냥 가서 듣는 것보다 이렇게 카다로그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료집이 있으면 보면서 들을 수도 있고 집에 가서도 또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집이나 안내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료집 안내문을 만들고 다 디자인하고 완성이 되면 이제 인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맡기는 거죠. 인쇄하는 곳에 자료집은 맡겼어요. 자료집 인쇄는 맡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집을 맡기고 손님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료집을 맡기고 디자인 끝났어요. 그래서 자료집 맡겼어요. 인쇄하면은 다 이제 받아오겠죠. 또는 뭐 택배로 오겠죠. 그러면 손님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게 배부하다죠. 배부하다. 자료집을 나누어 주는 것, 한 사람씩 이렇게 주는 거. 그 다음에 누구누구 초대할 거예요. 초대 손님 리스트, 명단은 리스트입니다. 누구누구 초대할 거예요. 근데 내가 초대했다고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온다고 한 사람 확인했어요? 하는 게 참석자 명단. 그러면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입구에 방명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누구누구 왔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쓰고 사인하고 보통 이렇게 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뭐 축하드립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말을 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체온도 쓰죠. 네. 그 다음에 출석부. 출석부는 왔어요, 안 왔어요 하는 거. 됐나요? 자, 여기는 또 비교적 어려운 단어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식, 전시회, 설명회, 보고회. 일정을 잡다, 일정을 정하다. 장소를 잡다, 장소를 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회식 일정을 잡았어요. 회식 장소를 정했어요. 뭐 이렇게. 전시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보고회 장소를 정했습니다. 요 위에 있는 단어하고 연결해서 문장 자꾸 만들어 보세요. 자료집을 맡기다, 자료집을 배부하다. 안내문을 맡기다, 안내문을 배부하다. 초대 손님 명단, 참석자 명단, 방명록, 출석부.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오랜 시간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단어 요렇게 해서 적성과 진로 고급 어휘 두 번째 시리즈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고른 단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관련 주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